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설계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설계하시면 제도판이라든가 또 설계에 필요한 연필이라든가 또 자들, T자, I자, 자가 필요하다든가 그 각도를 만드는 삼각자라든가 또 운영자, 템플릿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가 필요할 거고 그 도구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안에 투시되어지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또 설계에 들어간 도면에 들어가는 모양 그 약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 시간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설계 기초에서 선의 종류 조금 약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또 책자마다 제도 용구부터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 책은 아주 직접적으로 선의 종류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설계 기초에 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선의 종류와 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을 먼저 종류를 보고 선 그리기를 해야 되겠지만 선 그리기가 먼저 나오니까 순서대로 선 그리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는 이제 선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제 같은 목적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외곽을 그린다든가 그 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외곽선은 선의 굵기가 제일 굵어요. 0.8mm 이상인데 선의 굵기가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 진하기도 동일해야 되고 H 연필이냐 B 연필이냐 할 때 이제 무른 연필은 B가 되니까 B 연필 중에서 조금 무른 숫자가 클수록 무를러지니까 그런 걸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선의 길이도 미리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선을 이제 그어야 될 때 도면 안에서 선을 그어야 될 때 그 선의 길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간다 그러면 여기를 눈을 갖다가 여기에 눈이 초점이 이미 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의 길이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선 긋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좀 전에 저도 왼쪽에서 이렇게 걷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긋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일정한 힘으로 그어라. 이제 약간 45도를 이렇게 뉘어서 긋는데 그 힘이 일정한 힘이 되어야 된다. 힘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면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이라든가 굵기라든가 진하기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그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선의 연결과 교차 부분은 정확하게 작도를 해라. 이제 그 얘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그어야 될 때 이 부분이 딱 맞물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중간에 이렇게 붕 뜬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과 교차 부분을 정확하게 작도를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필은 45도를 이제 유지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짝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45도 정도로 뉘어서 하라는 거고 연필을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굵기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요 선의 종류의 선 그리기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선의 종류라는 건 얼마나 굵으냐. 그다음에 선이 이제 실선이냐, 그렇지 아니면 허선에서 점선이냐, 아니면 이렇게 세선이냐 이런 차이인데요. 그 선의 종류는 이제 일반적으로 실선이다 그러면 이제 실선에는 전선과 가는선, 보통 중간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중간선이라는 건 이제 이론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 이제 좀 이렇게 굵은 선이라는 거죠. 전선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굵은 선. 그래서 0.3에서 0.8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외형 건물의 외곽이라든가 부지의 외곽이라든가 단면의 외형을 표시할 때 좀 굵게 진하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수목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이제 전선에 굵은 선을 쓰게 되고요. 가는 선은 0.2mm 이하입니다. 요 이제 굵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0.2mm 이하.
치수선, 지시선, 해칭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하고 보조할 때 쓰는 선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단면을 표시할 때도 가는 선을 이제 실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선, 뭐 실선이라고 해서 그 반대말로 허선이라는 말 썼는데 뭐 이런 말도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그냥 파선에서 이제 그칩니다. 파선, 점선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진 선이죠. 그래서 보통 숨은 선, 보이지 않는 선을 이제 보통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모양을 표시할 때 쓰는 게 이제 이 점선이 되겠고요. 파선 혹은 점선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1.세선은 1점이라는 건 선이 있고 점이 있고 선이 있고 점이 있고 이걸 1.세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점세선은 요 2점세선은 선이 있고 점이 두 개고 선이 있고 점이 두 개고 이제 이게 2점이고 1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점이냐 2점이냐의 다른 차이인데 1점에서도 뭐 그 0점 이하에 가는 선, 전선의 2분의 1이라는 건 전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외곽선을 할 때 그 선의 이제 2분의 1 정도 되는 굵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세선은 중심선,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중심축을 그릴 때 보통 쓰는 게 이제 대칭이나 중심축을 그릴 때 쓰는 게 1.세선이고 2.세선은 물체가 있을 거라고 가상하는 가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설계 도면 아마 따로 실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수업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될 거니까 설계 도면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보실 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건축물의 굵은 선을 이렇게 굵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실선으로 이런 게 이제 굵은 선이 되는 거예요. 전선 굵은 선에 건축물이나 그 도면의 물체 절단면의 윤곽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목선도 굉장히 굵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는 선이다 이렇게 이제 선의 지시선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선은 좀 여기서 가는 선이 되고 여기도 이제 이 전체 그 도면에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 굉장히 여기 진하고 그 안에 또 하나 어떤 시설물도 이렇게 이제 실선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보다는 작게 약간 중간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수목이나 시설물은 중간 정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선을 0.8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3에서 0.5 정도가 될 거고 가는 선은 이제 0.2가 되는 거죠. 이 굵기가 0.2, 0.3에서 0.5 정도가 되는 거고 보통 굵은 선은 0.3에서 0.8이라고 하는데 가장 굵은 걸 0.8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미리 단위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면에서 쓰여지는 그 숫자는 다 밀리미터 단위로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이제 평면으로 표현한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단면으로 표현한 건데 단면에서 보시면 이제 굵은 선, 그다음에 수목선은 중간 정도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도 약간의 중간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은 선을 쓸 거냐, 아니면 중간선 가는 선을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굵은 선은 한 0.5에서 0.8, 0.8 정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중간선은 0.3, 0.4, 0.5 기준이고 가는 선은 여기서 0.1이라고 했는데 0.2 우리 책자를 기준으로 하면 0.2 이하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1 정도를 확실히 가늘하게 표현을 했다. 치수선이나 인출선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이제 그렇고 이제 이 안에다 질감을 넣거나 음영, 그러니까 그림자를 넣을 때 쓰는 게 가는 선을 이렇게 이용해서 아주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색을 넣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에서 우리가 용도에 따른 선이 있는데요. 아마 그건 이제 여러분 책자에 보면 외양선, 수문선, 중심선, 치수선, 지시선, 가상선, 파단선, 뭐 해칭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바로 2번에 보면 치수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파단선이라는 건 건물을 나타낼 수 없을 때 이제 쓰는 이제 파단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치수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치수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앞서 제가 이제 평면도와 단면도를 가지고 살짝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치수선은 뭐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치수를 기입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0.2mm 이하, 뭐 2하인데 기본적으로 0.1mm를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치수선에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뭐 인출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표시하는 도면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외부에 그쵸? 이렇게 이제 치수선을 쓰게 되어 있죠. 밀리미터 단위로 단위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 치수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면 안에 숫자가 들어갈 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한다라는 것이고, 밀리미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 기입 시 치수선 및 치수 보조선 사용하는 건데 가는 실선 0.1mm 정도로 쓴다. 0.1mm 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에 이제 직각으로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도면이 이렇게 있고, 요 도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체의 길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와 요거 사이의 길이는 보통 우리가 10mm 정도로 해요. 10mm 정도. 요 10mm 정도 기준을 띄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다 보면 이제 긴 길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짧은 거리는 보통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해요. 짧은 거리인 경우에 점을 찍거나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긴 거리는 이렇게, 긴 거리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긴 거리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쭉 했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짧은 거리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치수선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선에 평행하게 기입을 하고 있고, 평행하게 기입한다라는 것은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치수선에 평행하게 요 위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치수선을 썼으면 이게 20이면 20cm면 200mm, 미리거 단위는 쓰지 않는다 그랬죠? 2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평행하게, 치수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써라는 얘기고, 선의 중앙 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치수선이 있으면 서로 교차하지 않게끔 이렇게 교차하지 않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치수선이 수평일 때 치수선 상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치수선이 이제 이렇게 수평일 때는, 지금 치수선이 수평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제가 숫자를 썼잖아요. 근데 치수선이 이렇게 수직일 때는 어떻게 쓴다 그러냐면 이제 아래쪽에서, 그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예를 들면 여기 200이면 아래에서 위로 200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간격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은 물체로부터 1, 2mm 띄어 치수선의 수직으로 긋는다. 치수 보조선 물체로부터 1, 2m, 요 물체로부터 1, 2m 띄어서 그런 얘기죠. 예. 요 치수 1, 2m 여기 이제 여기 띄어서 썼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인출선, 치수선이 수직일 때 됐고, 인출선은 좁은 치수선의 치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치수선을 기준으로 60도의 인출선을 뽑아서, 지금 여기 보면은 치수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인출선을, 치수선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이면 요거 간격은 이제 10mm라고 했고, 인출선은 여기 없으니까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치수선 간격. 물체로부터 1, 2mm 띄어서, 보통 이제 1, 2mm 띄어서 치수선의 수직으로 긋는다. 예. 치수 보조선은 치수선에서 또다시, 1, 2mm 띄어서, 여기서 다시 1, 2mm 띄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형선에서는 10에서 15mm 간격, 치수선끼리는 10mm 간격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외형선에서는 10에서 15mm, 치수선끼리의 간격은 10mm 간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어가면 되겠죠? 어쨌든 그 치수선에 관한 그 질문들은 자주 있으니까 한번 치수선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여기 보시면 치수선을 쭉 넣어놨는데, 예를 들면, 넓은 간격일 때, 보통 이제 뭐 치수선을 지금 이렇게 수평일 때, 이렇게 쓴 지금 모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간격이 넓을 때는 이렇게 하고, 좁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뭐 이렇게 화살표 모양도 되고, 점 모양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여기 보시면 전체 치수의 3에서 6mm 정도, 1mm 정도. 지금 요 간격이, 지금 요 사이의 간격이 1mm라 그런 뜻이고, 전체 3에서 6, 부분 치수, 이 전체 여기에 간격, 이 간격이죠. 10에서 15mm. 그러니까 이 외형선에서 10에서 15mm 아까 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치수선 길이는 10mm를 띈다 그 얘기예요. 예. 요 두 개 정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호를 그릴 때는 이제 R38 이렇게 쭉 그 중심선에서, 그죠? 반지름을 쭉 긋고 이렇게 쓴다든가. 그 다음에 가능한 안쪽에다 이렇게 숫자를 기입했는데 이 안쪽에다 기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인출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어라 그런 뜻이에요. 60도로 해서, 그죠? 기준에서 이 각도가 60도로 이렇게 빼서 바깥에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호와 각도를 쓸 때는 이렇게 이런 각도일 때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긋고 이 안에다 30도 이렇게 쓴 겁니다. 쭉 보시면 설명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해가 안 되는 인출선은 좁은 치수선의 그 인출선에 관한 얘기 보면 좁은 치수선에 치수를 표현하고자 할 때 치수선을 기준으로 60도의 인출선을 뽑아서 이제 요런 거예요. 60도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잠깐 치워보고 여기서 바로 적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인출선을 이렇게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인출선을 뽑을 때 이 인출선을 60도 각도로 인출선을 뽑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막 식물이 이제 우리가 그 도면에 그려지고 나서 이 전체 식물에 그 예를 들면 뭐 크기를 써야 될 때 이 안에 쓸 수 없으면 이렇게 도면에서 이렇게 인출선을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요 뽑는 요 각도가 60도다. 그리고 여기서 뭐 H 뭐 하고 그 수목의 그 표기를 할 수 있겠죠. 뭐 크기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인출선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까지 쭉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인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치수선 얘기했고 인출선. 치수나 지시를 기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이다. 도면 내용물에 대상 자체에 기입하기 곤란할 때 사용한다. 뭐 인출선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가장 편한 건 요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선에서 이렇게 원호 중심선에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그 하나면 하나 이렇게 하고 은행나무 이렇게 적고 H5 곱하기 뭐 B 뭐 8 뭐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일 때는 이제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다 이제 이렇게 이어주고 나서 인출선을 이렇게 빼서 한다 이런 얘기고 인출선에서 항상 중요한 건 요 각도가 60도 각도다 그런 얘기죠. 치수선을 기준으로 60도의 인출선을 뽑는다 할 때 그 60도라는 건 여기의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꺾어진 직선으로 30, 45 수평이 있는데 60도로 주로 꺾어서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긋는 방향과 기울 길이를 통일해야 되고 예를 들면 한 도면 안에서 이런 형태로 썼으면 모든 걸 다 이제 같은 이런 형태로 쓰라 그런 얘기예요. 가는 실선으로 표현하고 수목명, 수량, 규격 등을 기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출선에 관한 것들도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수목 인출선 한 번 더. 예,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다 대부분 60도 각도로 구부려서 예를 들면 담쟁이 등굴 10개 쓰고 뭐 길이는 30cm였다. 이건 담쟁이 등굴 같이 이렇게 덩굴인 경우에는 이제 수목 표기를 할 때 그 길이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느티나무 세 그루를 썼다 그러면 이제 이 중심선을 다 연결을 하고 인출선을 딱 그어서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고 H4에 R20짜리를 썼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인출선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에는 지금 이 수목에 대한 약어가 따로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수목할 때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예를 들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수고는 H를 쓰고 수간폭은 W를 쓰고 흉고주기용은 이제 1.8m 내에 그 나무의 둘레를 쓰는 거예요. 근원직경은 이제 바닥면에 있는 근원직경, 수간 길이는 수간 전체 나무 폭의 길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이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뭐 H 뭐 2.0 곱하기 B 뭐 20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터가 되는 거고 이건 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 도면에 여기에다가 단위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도 E라는 거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건데 메타 단위고 그다음에 B라는 건 흉고직경인데 센티미터 단위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약칭들도 기억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고, 간목은 수고 곱하기 수간폭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간목은. 묘목은 줄기 길이. 아까 이제 덩굴성 식물은 단순히 이제 줄기 길이만 쓴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칭하고 중요한 거는 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수간폭은 미터 단위로 쓰고 수간 길이도 이제 미터 단위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흉고직경이나 근원직경은 센티미터 단위로 쓰고 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기호. 설계기호는 우리가 이제 표현기법 조경시설물의 기호인데요. 조경시설물의 기호는 여러분 책자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문제에도 뭐 가끔 물을 수 있죠. 뭐 이거는 뭐의 기호냐, 뭐 예를 들면 뭐의 기호냐, 뭐 물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몇 개의 기호를 이렇게 딱 예시해 놓고 뭐 무슨 기호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기호를 이렇게 쭉 보는 게 좋고, 혹시 이제 설계 시험을 봐야 될 때 뭐 정자를 그려라 뭐를 그리라 하면 그 평면도에 뚜껑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알고 요런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개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는 모양을 평면도에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물의 기호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을 하늘에서 본 평면 기호를 항상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평면도에는 이 기호가 그대로 활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기호가 만들어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해야 되지만 가능한지 이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상세도에서는 시설물 재료별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색을 칠할 때 뭐 목재냐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골재냐에 따라서 그런 그 재료를 표시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재료 표시는 이런 거죠. 벽이냐, 벽돌이냐, 블록벽이냐. 그 단면 기호에 그 재료를 필요로 하는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동안 나왔던 건 항상 보면은 요 잡석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잡석은 이제 요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잡석 표시가 그동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타일, 테라코타 이런 것도 있고, 뭐 한번 이것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면기호에 대한 시험도 일반적으로 한두 번씩은 꼭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면기호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보면은 이제 약자들이 쭉 있죠. 그러면 EL 그러면 표고, 엘리베이션, 표고이고, 그 다음에 FL은 계획고, 피니시드 레벨, 뭐 GL은 지반고, WL은 수면 높이. 제가 일일이 읽지 않고 예를 하나를 들면 이제 그 설계 도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파이 10 이러면 직경 10mm의 원형 철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철근 D 10R 그러니까 R을 이렇게 되고 200 이렇게 돼 있으면 지름이 10mm인 철근 간격 200mm로 배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도에 넣을 때 많이 쓰는 그 도면 내의 약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들이 그 뜻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가끔 문제에 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풀이해 놓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런 거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코리안 스탠다드로 KS라는 건 뭐 코리아 우리나라 스탠다드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A는 기본이고 B는 기계를 뜻하고 C는 전기를 뜻하고 뭐 예를 들어 M은 화학을 뜻하고 P는 의료를 뜻하고 이런
그 KS 규격도 분야별로 이렇게 코드를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가 있고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KSA 빵빵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KS 코리아 스탠다드 A가 기본이니까 기본의 빵빵빵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자리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KS 이런 산업 규격 표시도 많이 있지만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나오는 그것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SO 9001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이거를 한국 기준으로 바꾸면 KSA 9001 규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제 그 뭐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우리가 이제 제도를 제일 먼저 할 때 도면 크기를 정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축적을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 이제 표제란에다가, 예, 그 뭐 순서 들어가기 전에 책자대로 일단 할게요. 표제란에다 공사명이라든가 뭐 도면명 축적 이렇게 쭉 써놓고 설계자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도면의 윤곽선을 잡고, 도면의 내용을 배치하고 이제 이렇게 제도를 하는데 어쨌든 문자 모양은 고딕체로 해라. 이제 이탈릭체로 하지 말고 고딕체로 하는데 약 15도 정도 기울여서 쓰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크기 9일 때 가를 이렇게 고딕체로 정자로 쓰지만 약간 15도로 기울여서 아이고 좀 치워볼까요? 약간 여기 15도 기울어진 글자가 있네요. 그냥 정자체일 때 하고 약간 기울어진 글자. 그래서 15도 정도 기울여서 이렇게 그 제도 안에다가 글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자 크기는 문자 높이로 표시를 보통 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자 높이에 9mm를 가장 큰 걸로 봤을 때 9mm로 봤을 때 그 상대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9mm가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2.24는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더 큰 거는 18.0, 12.5, 9, 6.3, 4.5, 3.1, 2.24 이렇게 총 7종류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글씨도 상대적으로 있겠죠. 문자 선의 굵기는 문자 높이 9분의 1로 한다. 그 문자 높이가 9 정도면 요거의 9분의 1 정도 사이즈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3.15의 문자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은 문자의 그 실선 사이즈 선 굵기는 0.35 9분의 1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문자에 관련되어진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축적은 이제 척도 안에 척도라는 건 도형의 크기, 그죠? 크기와 대상물의 크기의 비율이다. 뭐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축소해서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하고 실물에 대하여 줄여서 표현하는 걸 축척이라고 하고 뭐 현척, 배척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축척이라는 말을 도면에 사용을 하고 있고 100분의 1 축척이라고 하면 그죠? 실제 크기 1m를 100분의 1로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1cm로 도면에서는 나오겠죠. 100분의 1이니까 1m의 100분의 1. 전체를 나타내는 계획도의 경우는 100분의 1에서 600분의 1 크기를 쓰고 우리 상세도는 10분의 1에서 50분의 1 크기를 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숫자적으로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 거니까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축적할 때 보시면 그 도면 위에다가 우리가 축적을 그 표제란에다가 공사명 하고 나서 도면명 밑에다가 축적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의 축적이 그 100분의 1 사이즈면 100분의 1 사이즈의 1m를 그 1m면 1cm가 100분의 1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100분의 1이라고 하면 전체 중에서 딱 그 10m를 기준으로 하면은 1m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색을 칠해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 설계를 아마 공부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방향 표시할 때는 북쪽이 이제 위로 간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살 표시를 쓰거나 이런 종류들을 쓰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면을 작성하겠습니다. 도면의 크기와 방향, 도면의 뭐 용지 규격, 뭐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도면의 크기, 도면의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위치를 정위치로 한다. 도면을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놓으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상단을 찰하는 것이 원칙이고 찰하는 쪽에 25mm 여백을 둔다. 이제
보면, 이걸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 보면, 지금 13mm라고 했는데, 10mm. 보통은 10mm 정도를 하죠. 10mm. 10mm 이렇게 여백을 두고, 철을 한다고 하면, 이제 25mm. 이제 2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5mm 정도의 여백을 두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테두리 여백은 10mm 정도로 한다. 되어 있고, 테두리를 만들지 않아도 여백은 같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가. 그 다음에, 평면도, 배치도 등은 원칙적으로 북쪽을 여기가 이제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예, 위쪽이 북쪽이 된다 그런 뜻이고, 인면도 절단도 등은 위아래 방향, 도면지 위아래와 일치시킨다. 뭐 그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의 용지에 테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도면 안에 이거를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고, 이제 표제란 전체 이 박스에 보면 공사명이 들어가고 도면명, 이제 이 법례에는 미리 다 쪼개 놓으셔야 돼요. 쪼개 놓고 뭐 건물 이름이라든가 수목 이름이라든가 다 표시를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 스케일이랑 이제 방위표도 여기에 넣고,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이 도면을 그린 설계자명을 여기다 기입을 딱 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 크기와 이제 방향이고요. 도면의 그 제도 용지의 규격을 보면 A0 사이즈가 841mm 곱하기 1189. 그래서 A 사이즈와 B 사이즈의 그 비율은 A가 2면은 B는 3 크기입니다. 그래서 B하고 A 사이의 비율이 이제 1.5배 정도의 크기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B가 1.5제곱미터면 A는 1제곱미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크기로 보면 이게 전체 A0 사이즈이면 이제 이 A2 사이즈가 이렇게 그 반쪽이 A2 사이즈가 되는 거고, 전체 B0 사이즈의 반이 B2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 면을 갖다가 사선으로 긋고 원호를 그었을 때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직면하고 밑변하고 이제 이 사선의 삼각형의 공식이죠. 사선의 제곱, 그죠? 요거의 제곱은 밑변하고 수직에 각각 제곱변에 더하기를 하면 값이 나오는 거죠. 세로와 가로의 비를 루트비라고 말한 거는 이제 이 루트비라는 거는 루트 2 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의 값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면 용지의 세로와 가로의 루트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